안녕하세요. 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리는 윤선생 ETF입니다. 굉장히 시원한 반등이 나왔던 한 주였는데요. 과연 어떤 ETF들이 많이 올랐는지,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주 주간 이슈, 인플레이션 시대 ETF로 살아남기입니다. ETF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떤 ETF들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언론이나 굉장히 주변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뭘까?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 물건의 가격, 물가라고 하죠. 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. 여기 예를 드는 것처럼 500원짜리 빵이 1,000원이 됐다가 1,500원이 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, 그리고 내 월급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. 제가 좀 인플레이션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. 자,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. 이 어렸을 때 우리가 500원을 주고 사 먹던 이 빵, 지금은 1,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다시 말하면 현재 1,500원의 가치와 과거의 500원의 가치가 같다라는 거죠. 최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되살아나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망은 여전히 정체가 되면서 물건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.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어 있다. 당연히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이 곡물 가격, 그리고 천연가스나 원유와 같은 에너지 가격이죠. 자, 실제로 여기 차트 한번 봐볼게요. 여기 있는 차트는 구글에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추이입니다. 코로나19 시점에 검색량이 한번 확 튀었고요. 그리고 최근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고 있는 뜻이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이 최근 원자재 가격 역시도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최근 5년의 흐름 차트인데 원유, 구리, 니켈 이런 금속들도 최근 들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기존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수혜 관련 ETF로는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섹터 ETF, 그리고 물가 연동체, 그리고 원자재 ETF 등이 있었습니다. 파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증가하는 원리였고요. 자,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대응 수단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주식형에서는 인플레이션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만 묶어놓은 테마형 ETF, 그리고 원자재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보다 더 민감한 산업금속 등을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묶은 ETF들도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연이어서 이제 주요 원자재 ETF들 좀 살펴볼게요. XLB 티커를 가진 미국 원자재 섹터 ETF가 약 75억 달러 규모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요. 에너지 섹터 ETF는 티커로는 XLE ETF가 있는데 운용자산 규모가 365억 달러에 달합니다. 약 40조 원이 넘는 규모이죠. 자,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테마형 ETF들도 최근에 좀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을 연상시키는 INFL의 경우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혜주를,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연상시키는 FCPI는 미국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편입하고 있어요. 자,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INFL은 거래소와 같은 금융, 원자재,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고요. FCPI의 경우에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가격 전가력, 다시 말해서 이 올라간 물가를 소비자한테 잘 떠넘길 수 있는 기업들, 그리고 금융이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외에도 이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섹터 산업 테마 ETF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도 있어요. ETF 안에 ETF가 또 들어있는 거죠. 이 반액의 이 인플레이션 자산 배분 ETF 편입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 원자재, 리츠, 금, 에너지,
인프라 ETF 등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월급이 빼고 다 오르는 이 시기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수혜 관련 ETF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미국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미국 ETF 시장 지난 한 주에만 약 493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. 약 52조 원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. 자, 그럼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상승률 상위입니다. 이번 주 상승률 상위 키워드는 바로 중국 블록체인 핀테크입니다. 하락률이 높았던 중국 인터넷 ETF인 K웹, 이번 주에는 30%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. K웹의 2배짜리 ETF인 C웹은 저점 대비 100%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. 이 외에도 미국 상장 중국 기업 ETF인 PGJ ETF 역시도 높은 상승률을 볼 수가 있죠. 반대로 이 하락률 상위에는 원자재 그리고 변동성 ETF, ETN이 많이 올랐습니다. 자, 거래량도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 외에 그 혁신 테마 ETF인 ARKK를 인버스한 ETF인 SARK 역시도 17%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한국입니다. 한국 ETF 시장으로는 3,800억 원이 넘는 돈이 유입이 됐습니다.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이 됐고요. 전반적으로 이 한국 단기채 그리고 미국 주식 그리고 테마형 ETF로 굉장히 많은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. 자, 한국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까? 상승률 상위를 좀 살펴보면요. 탄소 배출권, 그리고 이 유로스탁스 50, 그리고 중국 항생테크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컸던 한국 메타버스 테마 역시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반대로 하락률 상위는 미국과 비슷하게 팔라듐 그리고 변동성 ETF들이 상위에 올랐고요. 자, 이 외에도 미국 원유 생산이라든가 화장품 산업 ETF 역시도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와 함께 ETF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. 궁금하신 주제들을 댓글을 통해서 좀 달아주시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다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